제가 뭐 학벌도 없고 네. 자격증도 없고 네. 뭐 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으니까 일반 뭐 이런 부동산이나 뭐 개발 회사에 취직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취직이 딱 한 군데 됐는데 그곳이 바로 기획부동산이었어요. 네. 그 기획부동산에 처음으로 취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낼 돈이면 경매로 집 산다의 저자 안영태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 낼 돈이면 경매로 집 산다 저자이자 발품부패 얼마 전 칼럼니스트가 된 투데이 리치 안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투데이 리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데 이게 네. 뜻이 뭔가요? 말 그대로 오늘부터 부자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래서 뭐 경제적인 상황을 떠나서 마인드 자체가 네. 오늘부터 부자라는 네. 마인드로 살아가자라는 네. 의미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려운 유년 시절 또 보냈잖아요.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 대부분 또 네, 어렸을 때 그렇죠. 굉장히 좀 불우한 삶을 사셨었는데 네네.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좀 일찍 이혼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사춘기였는데 네.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죄송했는지 네. 그때 저희가 집을 한 채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파셔서 네.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오. 근데 2년 만에 돌아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나요? 뉴질랜드로 갔어요. 예. 지금 영어 못합니다. 네네. 갔는데 19살 때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원을 해달라 해서 1년간 월세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룸. 그때부터 원룸, 고시원, 뭐 쪽방 이런 데서 살았었죠. 네. 네네.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네. 경매 투자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1년간 지원 받았었잖아요. 네. 원룸을. 근데 어머님이 한 달에 20만 원에서 뭐 많게는 한 50만 원 정도 매달 주셨는데 네. 수능을 한 며칠 앞두고 나서 갑자기 1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수능 공부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이걸 좀 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9살 때 경매책을 읽었습니다. 아니, 수능을 봐야 되는 그 네, 시기에. 한 일주일 남았나? 네. 아니, 어떤 경매책을 계기가 읽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제가 원룸을 한 1년 정도 사니까 네. 사실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약간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왜냐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겸 방이잖아요. 네. 5평 정도 되는. 네. 너무 작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제가 거실이 있고 방이 따로 있는 집을 꼭 제가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큰 집에 살고 싶다는 어떤 이 그렇죠. 욕망, 간절함. 그렇죠.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그때부터 제가 꾸기 시작했어요. 네. 네네. 그때 이제 경매책을 우연치 않게 보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를 이제 네. 경매책을 보고 네. 아 나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으로 투자하기 전까지 투자금은 네. 얼마 어떻게 모으고 얼마? 제가 그때 19살이고 이제 한 달 뒤면은 20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과외를 했었어요. 영어 과외를.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모아둔 돈을 이제 군대를 또 가야 되니까 네.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350만 원을. 원래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네. 지인한테 좀 뜯겨가지고 네. 350만 원 투자하고 근데 부모님한테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렸어요. 네. 매달 얼마씩 천연저축에다가 입금을 좀 해달라. 네. 허리 수술 때문에 의과세 제도를 했습니다. 1년 아. 만에. 그래서 1년 뒤에 오니까 주식이 네. 3배가 넘게 뛴 거예요. 아니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길래? 건설주. 네. 예, 그때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전이다 보니까 네.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주식만 해도 1000만 원 넘었고 어허.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매달 얼마씩 그 납입을 해주셨는데 네. 총 해서 한 2천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네네. 종잣돈이. 그때가 네. 제가 22살 되기 전이었거든요. 아, 군대 그래서- 딱 제대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네. 부동산을 배워야겠다. 해서 네. 무작정 서울로 갑니다. 어허. 강남으로. 아, 강남으로 갔는데 제가 뭐 학벌도 없고 네. 자격증도 없고 네. 뭐 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으니까 일반 뭐 이런 부동산이나 뭐 개발 회사에 취직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취직이 딱 한 군데 됐는데 그곳이 바로 기획부동산이었어요. 네. 그 기획부동산에 처음으로 취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네. 그러면 기획부동산 안에서 어떠한 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그 옛날 수능 공부할 때 독서실을 갔었거든요. 네. 그 독서실 책상 아시죠? 네. 이거보다 더 작은데 네. 그 책상 안에 다 칸막이 쳐져 있는 책상 안에 전화기 한 대씩 다 놓여져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전화번호 책 있잖아요. 네네네, 이만큼 두꺼운 그렇죠. 거. 그것도 한 대씩 놓여 있고. 그래서 전화를 하루에 한 200통화 이상 돌렸었어요. 네. 그 중에서 한 10통화 정도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음. 그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네. 이제 내방을 해줍니다. 네. 예, 그럼 내방을 해주면 제 임무는 거기까지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내방을 하면은 이제 본부장, 그런 사람들이 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신기한 게도 강남 기획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때 땅을 판 그 지역이 어디냐면 제주도였어요. 어허. 제주도 어디였냐면,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영업교육도시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네. 거기 그냥 2차선 도로 바로 앞에 땅을 팔았어요. 네. 그것도 평당 37만 원 정도에. 그때 시세는 얼마 정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개발 가능한 땅은 네. 한 그 정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땅을 처음에 투자를 못 했었어요. 왜냐면 그 100평씩 쪼개가지고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37만 원이면 3,700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2천만 원밖에 없어서 투자를 못 하다가 갑자기 100평에서 50평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제 투자금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항상 큰 칠판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계약자만 이름을 쓰는데 제가 출근했는데 네.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어허. 안영태라고. 갑자기? 네, 그래서 네. 실장님 왜 제 이름 써져 있냐고 네. 하니까 너 2천만 원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썼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금싸라기 땅인 줄 알고 네. 다 넣었죠. 어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땅값이 2천만 원인데 네. 등기비가 한 200만 원이 또 나왔어요. 장난이 아니네요. 네. 네. 거기서 또 이제 해먹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 한 4개월, 5개월 정도 다니다가 네.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네. 이제 땅을 좀 팔아야 되니까 네.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왜요? 네, 멍청한 놈이라고. 네. 이거 평당 10,000원도 안 하는 땅을 갖다가 10,000원도 안 했어요. 그렇죠. 제주도는 네.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거 뭐냐면 고자왈 지역이라고 있어요. 네.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식물인데 그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제가 산 땅이 그 지역이에요. 와, 그럼 개발이 아예 안 되는 땅 네, 아니에요? 그냥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1만 원도 안 되는 땅을 평당 37만 원에. 아, 그래도 직원 할인 받아서 34만 원. 그러면 그 땅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바로 제가 어떻게 네. 했냐면 부동산 내놓으면 욕을 먹으니까 네. 그래도 그 땅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획부동산 직원들. 네.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주고 산 것을 650만 원에 네. 손절을 했습니다.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까지 못 팔았죠. 그렇죠. 그럼 그런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아 이제 내가 모르면 그렇죠.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부동산 공부를 더 네.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은 한 몇 권 정도 읽으셨던 거예요? 제가 19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획부동산 다닐 때까지 한 40권 정도 읽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분야건 네. 한 20권 정도만 읽으면 네. 어느 정도 지식은 웬만큼 쌓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좀 많이 책을 읽은 편이라서 한 네. 40권에서 한 50권 정도 네.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책들을 읽고 이제 경매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 첫 번째로 가진 어떤 목표가 있으셨나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네. 그 내 집 마련이 없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꼭 하자.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자유였겠죠. 네. 경매를 독학으로 책만 읽고 하신 거예요? 수업도 하나도 안 듣고?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네. 그 당시 제주도는 경매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뭐 없었어요. 네. 뭐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뭐 아니면 경매 학원 네. 이런 데밖에 없었는데 제가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근데 네. 사실 제가 원하는 레벨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발품 보회 카페 같이 네. 그런 카페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제가 조금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했고요. 대부분 제가 실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네. 스스로 터득을 했습니다. 처음 낙찰받은 시기가 언제예요? 몇 살 때예요? 23살 때입니다. 아, 23살 때 네네. 처음 낙찰을 받으셨고 네. 그러면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던 어떤 물건인가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때 제가 원래는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가 2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근데 이제 원룸비면 뭐 생활비 하니까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월급이 적더라도 기숙사 삼시세끼 주는 회사를 가자. 그래서 호텔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씩 월급 받았는데 100만 원 이상 저축을 했어요. 어허. 그렇게 해서 저희 1,000만 원을 모으고 5,500만 원짜리 집을 경매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집이었었죠? 서귀포 혁신도시에 있는 집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는 그 기일 입찰이 있고 기간 입찰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기일 입찰만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간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SC제일은행이라고 그 법원에서 지정한 은행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거기에서 법원에 등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입찰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입찰을 했는데 네.
그때 한 5명인가 6명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가 5,5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 현재 해당 물건은 어떤 상황이에요? 당연히 매도는 하셨겠고. 당연하죠. 제가 네. 2년 갖고 있다가 바로 팔았죠. 2년이요? 네네. 그러면 실투자금이 얼마 들어갔고 네. 순수익은 한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책 아까 좀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책에서 항상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낙찰 받으면 80%는 대출이 된다 이거였어요. 네. 제가 5,500에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은행 가보니까 제가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인데 가보니까 낙찰 금액이 뭐 30%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반공제를 해버리니까. 아, 반공제를.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 한지 뭐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네. 대출도 안 된 거예요. 네. 저축은행 갔죠? 네. 저축은행 가니까 반공제 하고 나니까 또 50%도 안 돼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농협중앙에 가봐라. 네. 얘기 해줄 테니까. 갔는데 대출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도 안 되는데 하니까 MCI 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네. 서울 보증보험에서 그 반공제를 창업을 하니까 그 하지 말라는 그 보증보험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네. 몇만 원 주고. 그걸 계약을 하니까 반공제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2건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출을 거의 한 70% 가까이 받았죠. 예. 2천 몇백 정도 실투자금은 들어갔었겠네요. 그 돈도 사실 1,000만 원 좀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한 네. 2달간 빌렸습니다. 용돈 또 따로 드린다고 하고. 당연하죠. 예.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러면 5,500에 낙찰 받았잖아요. 2년 뒤에 매도는 얼마예요? 매도는 거의 한 8천 정도 했었어요. 아, 8천 정도 해서. 네. 그리고 나서 2억까지 올라갔어요. 와. 그러면 어쨌든 23살 때 네. 처음으로 경매를 접하고, 그럼 이게 몇 번 만에 낙찰을 받았던 거죠? 제가 한 5번 만에. 5번 만에 낙찰 받아서 네. 거의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그쵸. 얻으면서 이제 부동산에 완전히 그렇죠. 눈을 뜨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16년이나 흘렀습니다. 아, 그렇게 됐네요, 벌써. 네, 그럼 그동안의 어떤 투자 성과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용세님 강의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저랑 똑같은 마인드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양으로 승부를 했어요. 네.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종잣돈을 많이 불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1년에 뭐 10건, 20건 정도 기본을 받았었고. 근데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만들어지니까 네. 옛날 같으면 한 건 낙찰 받으면 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돈이 쌓이니까 양보다는 질로 좀 승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2건, 3건. 근데 수익은 예전 거보다 뭐 10건, 20건 받을 때보다 훨씬 높은. 어허.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총 경매 낙찰을 한 60건 정도 받은 것 같고요. 60건. 네. 네. 그래서 자산은 그만큼 좀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경매가 제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주택을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주도가 2011년도부터 네. 투기 붐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 한두 번 유찰됐는데, 그 당시에는 유찰이 한 번도 안 돼요. 어허.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100점 100패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일산에 이제 아시겠지만 네. 주상복합 24평 아파트를 3억 6천 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20 그때 5인가 6인데 그 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2년 뒤에 제주도를 떠나야겠다. 그렇게 해서 차 200만 원짜리 그 똥차 네. 끌고 육지로 넘어왔죠. 저희는 육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육지로 넘어와서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 제가 무엇을 투자를 했냐면 약간 월세는 없지만 네. 수익률이 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허. 예. 왜냐면 1억 주고 받은 걸 네. 5억, 6억 혹은 10억에도 팔 수 있는 게